안녕하세요. 정경주입니다. 오늘은 2019학년도 수능 계약과 이행지문을 공부하겠습니다. 7문단입니다. 갑은 계약을 해제하였다. 해제는요, 소멸하는 거고 해지는 효력을 멈추는 겁니다. 이로써 그 계약으로 발생한 채권과 채무는 없던 것이 된다. 소멸했으니까, 해제했으니까 계약을 채권은 받을 권리고 채무는 줄 의무인데요. 이것이 없던 것이 됩니다. 당연히 계약의 양 당사자는 자신의 채무를 이행할 필요가 없다. 이미 이행된 것이 있다면 계약이 체결되기 전의 상태로 돌려놓아야 한다. 계약이 체결되기 전의 상태로 돌려놓는 것, 이것이 원상회복이죠. 계약이 체결되기 전이라 하면 손해를 입기 전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계약의 해제로 갑은 원상회복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으며 이러한 갑의 채권은 결국 을에게 매매대금을 반환해 달라고 청구할 수 있는 권리가 된다. 손해배상에는요, 크게 원상회복과 금전배상이 있는데요. 이 글은 계약 그리고 계약의 해제, 그렇죠? 그로 인한 원상회복 청구권을 이야기한 글이구나 라고 우리가 짐작해 볼 수 있겠습니다. 1문단 앞부분입니다. 사람은 살아가는 동안 여러 약속을 한다. 계약도 하나의 약속이다. 여러분, 계약은요, 서로가 묶인 것을 말하는 것이죠. 하지만 이것은 친구와 뜻이 맞아 주말에 영화보러 가자는 약속과는 다릅니다. 왜 다릅니까? 계약은 법적 구속력이 있습니다. 위반하면 제재가 뒤따릅니다. 일반적인 다른 약속처럼 계약도, 여러분, 계약은요, 법률 행위의 예죠. 계약도 서로의 쌍방의 의사 표시가 합치하여, 이 말은 일치하여 계약이 성립하게 됩니다. 그렇지만 이때의 의사는 일정한 법률 효과의 발생을 목적으로 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여기서 법률 효과의 발생이라고 하면 권리와 의무의 발생을 말하는 것이죠. 우리 정리해 봅시다. 원인과 결과 또는 수단과 목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법률 요건이 원인, 즉 수단이 되어서 법률 효과라는 결과, 목적이 나오는 것이죠. 법률 요건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법률 행위와 사건이 있는데요. 법률 행위의 하나의 예로 계약을 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지금 매매 계약을 말했죠. 이 계약은 일방의 의사 표시와 상대방의 의사 표시가 합치해야, 일치해야 하는 것이죠. 그러면 계약이 체결됩니다. 이 계약이 체결되면 권리와 의무에 변동이 발생하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법률 효과입니다. 다음입니다. 일문단 후반부입니다. 한 예로 매매계약은 팔겠다는 일방의 의사표시와 그랬습니다. 매매계약은요, 일방의 의사표시와 사겠다는 상대방의 의사표시가, 이 상대방의 의사표시가 합치함으로써 매매계약이 성립하게 됩니다. 매도인은 매수인에게 매매 목적물의 소유권을 이전하여야 할 의무를 짐과 동시에 매매 대금의 지급을 청구할 권리를 갖는다 그랬습니다. 여기 매매는 팔고 사는 거예요. 사고 파는 게 아니고, 여기에 매도인은 그랬습니다. 여기 보시면 매도인은 매수인에게 대금 청구의 권리를 갖고 소유권 이전에
의무를 갖게 되는 것이죠. 반대로요, 매수인은 매도인에게 매매 대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고 소유권의 이전을 청구할 권리를 갖는다. 매수인은 매도인에게 소유권 이전의 권리를 갖는 것이고요. 대금 지급의 의무를 갖는다는 것이죠. 양 당사자는 서로 권리를 행사하고 서로 의무를 이행하는 관계에 놓이는 것이다. 그러니까 여기 같은 것이죠. 이 같은 것을 어떠한 관점에서 보느냐, 매도인의 관점에서 보느냐, 매수인의 관점에서 보느냐의 문제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다음입니다. 이 문단입니다. 이처럼 의사표시를 필수적 요소로 하여 법률 효과를 발생시키는 행위들을 법률 행위라 한다 그랬습니다. 이처럼이라는 말은요, 앞의 내용을 요약해 주는 것이고요. 의사표시를 필수적 요소로 하여 그랬죠. 여기 요소는 구성 요소를 말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부분 관계입니다. 요소는 요인이라는 말을 쓰면 원인이라는 말이에요. 법률 효과를 발생시키는 행위를 법률 행위로 한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법률 요건 중에서 법률 행위가 있죠. 이 법률 행위에는요, 여러 요소가 있는데요. 그 여러 요소 중에 하나의 요소가 의사표시라는 것이죠. 계약은 법률 행위의 일종으로 당사자에게 일정한 청구권과 이행 의무를 발생시킨다 그랬습니다. 여기에 권은 권리고요. 의무를 발생시킨다. 뭐가요? 계약이 발생시킨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여기에 보시면요. 계약은 법률 행위의 일종이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법률 행위는 계약과 단독 행위로 나뉠 수 있거든요. 뒤에 나옵니다. 그 다음 봅시다. 청구권을 내용으로 하는 권리가 채권이고, 채권, 받을 권리고, 그에 따라 이행을 해야 할 의무가 채무다 그랬습니다. 채무는 이행 의무입니다. 따라서 채권과 채무는 발생한 법률 효과가 동전의 양면처럼 서로 다른 방향이라고 했거든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매도인의 입장에서는 소유권 이전 의무, 이것이 매수인의 입장에서는요, 소유권 이전 청구권이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같은 법률 효과가 동전의 양면처럼 보이는 것입니다. 채무자가 채무의 내용대로 이행하여 채권을 소멸시키는 것, 그러니까 채권, 받을 권리를 사라지게 하는 것을 변제라 한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의무가 사라지면 권리도 사라지게 되는 것이죠. 3문단입니다. 예, 3문단입니다. 3문단에는요, 이제 구체적인 사례가 등장합니다. 갑과 을은 을이 소유한 그림 A를 갑에게 매도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매매 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의 을은 매도인이고요. 즉 판 사람이고, 그러니까 어떤 의무와 권리를 갖습니까? 그림을 넘겨줘야 되는 의무하고 돈을 받을 권리를 갖게 되는 사람이 을이죠. 근데 갑은 뭡니까? 매수인이고 산 사람이죠. 그러니까 그림을 받을 권리와 돈을 넘겨줘야 되는 의무를 갖고 있는 거네요. 갑에게 매도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매매 계약을 체결하였다. 기억. 을의 채무는 어떤 채무입니까? 소유권 이전에 의무가 있는 것이죠. 우리 지난 시간에 점유인도로
소유권을 이전한다라고 했습니다. 그림 같은 경우는요. 점유 인도하게 되는데요. 그림 A의 소유권을 갑에게 이전하는 것이다. 동산인 물건의 소유권을 이전하는 방식은 그 물건을 어떻게 해요? 점유 인도하는 것이다. 갑은 그림 A가 너무나 마음에 들었기 때문에 그것을 인도받기 전에 대금 전액을 금전으로 지급하였다. 그러니까 대금 지급했으니까 갑은 의무를 다했습니다. 그런데 갑이 아무리 그림 A를 넘겨달라고 청구하여도 을은 인도해 주지 않았다. 그랬으니까 을은 의무를 다하지 않았네요. 이런 경우에 갑이 사적으로 물리력을 행사하여 해결하는 것을 사적 해결이라고 합니다. 또는 자력 구제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러한 사적 해결하는 것은 엄격히 금지됩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사적 해결 금지의 원칙이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럼 어떻게 해결합니까? 소송으로 해결할 수 있습니다. 근대 이후에 물리력 행사는 국가만 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사회가 혼란스럽게 되겠죠. 다음입니다. 사문단입니다. 채권의 내용은 민법과 같은 실체법에서 규정하고 있고 그랬습니다. 채권의 권은 권리죠. 민법은요, 권리의 내용을 확인해 줍니다. 그것을 강제적으로 실현할 수 있도록 그랬죠. 그러니까 어떻게 실현할 것인가, 여기에 대한 것이 민사소송법하고 민사집행법이다 이거죠. 그러니까 여기에 민사소송법은 소송을 어떻게 하나, 그렇죠? 민사집행법은요, 집행을 어떻게 하는지에 관한 법이죠. 이와 같은 절차법이 갖추어져 있다. 그러니까 절차법, 강제 실현을 위한 제도가 갖추어져 있다 이 말이죠. 여기 보시면 정리해 볼까요? 우리가 법을요, 둘로 실체법과 절차법으로 나눌 수 있죠. 실체법은요, 내용에 대한 것이고요. 절차법은요, 어떻게 실현할 것인가, 이걸 다루는 게 절차법이죠. 실체법 중에 민법이 있는 것이죠. 그렇죠? 그럼 절차법은 뭡니까? 지금 그림을 못 받고 있는 거니까 그림을 받는 방법, 이것은 절차법에서 다루는 것입니다. 갑은 소를 제기하여, 소는 소송을 제기하여 판결로서 자기가 가진 채권의 존재와 내용을 공적으로 확정받을 수 있고, 뭘 통해서요? 그 내용은 민법을 통해서, 내용에 대한 게 민법이라고 했죠. 실체법, 즉 실체법 중에 민법 그랬습니다. 나아가 법원에 강제 집행을 신청할 수도 있다 그랬죠. 강제 집행, 즉 민사집행법을 통해서 강제 집행할 수 있습니다. 강제 집행은 어떻게 해요? 자력 구제하면 안 되는 것이죠. 국가가 물리적 실력을 행사하여 그랬죠. 여기에 보시면요. 국가가 행사하는 것입니다. 채무자의 의사에 구애받지 않고, 그 말은 채무자의 의사를 무시하고, 그렇죠? 국가가, 나라가 강제로 뺏어온다 이 말입니다. 강제로 그림을, 그 채무자의 집에 가서 그림을 가져온다는 것이죠. 채무의 내용을 실행시켜서 채권, 즉 받을 권리가 실현되도록 하는 제도이다. 그죠? 예, 다음입니다. 예, 오문단입니다. 오문단은요, 앞문단에서 든 이해를 보완하는 내용입니다. 무슨 내용이냐면요, 법률 요건에는요, 법률 행위하고 사건이 있거든요. 그런데 이 법률 요건 중에 하나인
이 사건 개념을 이 문단에서 설명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을이 그림 A를 넘겨주지 않은 까닭은 갑으로부터 매매 대금을 받은 뒤에 을의 과실로 불이 나서 그랬죠. 여러분, 과실이라는 것은 not 주의, 주의하지 않은 것, 그게 과실입니다. 이 과실에 대해 책임져야 합니다. 불이 나서 그림 A가 타 없어졌기 때문이다 그랬습니다. 여기에 지금 타 없어지는 것은 법률행위가 아니고요, 사건이죠. 이 법률 요건 중에 사건을 설명하려고 하고 있어요. 때문이다. 결국 채무는 이행불능이 되었다. 여러분, 채무는요, 실현 가능성을 전제로 하거든요. 그런데 실현할 수 없게 되는 이행불능이 된 것이죠. 소송을 하더라도 불능의 내용을 이행하라는 판결은 나올 수가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이행할 수 없으니까 그렇죠. 여러분, 그 다음에 파란 색깔 보세요. 그림 A의 소실이 계약 체결 전이었다면, 여러분, 그림 A가 불탄 거, 소실된 것은 아까 사건이라고 그랬어요. 이 사건이 계약 체결 전이었다면 그 계약은 실현 불가능한 내용을 담고 있기 때문에 체결할 때부터, 즉 처음부터 계약 자체가 무효겠죠. 그런데 이 파란 부분은 결국 불필요한 내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왜 불필요한 내용일까요? 지금 이 상황은 계약 체결한 다음에 불이 난 것이지 계약 체결 전의 내용을 말하고 있는 게 아니거든요. 근데 이거를 왜 썼을까요? 헷갈리라고 넣은 내용입니다. 결국 불필요한 내용이거든요. 계약 체결 후에 불이 난 것이기 때문에요. 이행불능이 채무자의 과실 때문에 일어난 경우죠. 여기서는요. 그럴 때에는 채무자가 채무 불이행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 그랬습니다. 다음 문단입니다. 육문단입니다. 이때 채무 불이행은 갑이나 을의 의사표시가 작용한 것이 아니라 매매 목적물의 소실, 없어짐에 따른 이행불능으로 말미암은 것이다 그랬습니다. 이러한 사건을 통해서도 그랬죠. 여기 불에 소실된 것은 사건이죠. 통해서도 그랬습니다. 원래 법률 행위가 있고 사건이 있는 것이죠. 여기서 통해서도 그랬죠. 그러니까 어떻게 정리할 수 있을까요? 사건을 통해서도 법률 효과가 발생할 때가 있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꼭 법률 행위가 필요한 것은 아니다 이 말이죠. 다시요. 원인과 결과로 되어 있죠. 뭐라고요? 사건을 통해서도 법률 효과가 발생한다. 또는 법률 효과가 발생할 때가 있다. 반드시 꼭 법률 행위가 필요한 것은 아니다 이 말이죠. 그래서 이 사건으로 어떤 법률 효과가 발생합니까? 갑의 계약 해제권이 생깁니다. 그 말이죠. 채무 불이행에 대한 책임은 갑으로 하여금 계약을 해제할 수 있는 권리를 갖게 한다 그랬습니다. 여기 이 계약 해제권을요, 행사할 수도 있고 행사하지 않을 수도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의무라는 것은요, 반드시 해야 하는 것이죠. 그런데 권리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선택권이 있는 것입니다. 갑이 계약 해제권을 행사하면 그랬죠. 여기에 계약 해제권 행사하는 게 법률 행위죠. 하면 그때까지 유효했던 계약이 처음부터 효력이 없는 것으로 된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앞에 기억은 을의 채무죠. 을의 채무는 뭡니까? 소유권 이전 의무죠. 이게
효력이 없는 것으로 된다. 이 의뢰 채무가 소멸한다는 것이죠. 왜 소멸합니까? 계약이 해제되어서 소멸한다 이 말입니다. 이때의 계약 해제는 그랬죠. 여러분 계약이라는 것은 쌍방의 의사 합치가 필요하다고 그랬죠. 필요한데 이때의 계약 해제는 일방의 의사 표시만으로 성립한다 그랬죠. 여기에 무엇만으로 그 말은 충분 조건을 말하는 거죠. 충분 조건입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에요? 상대방의 의사가 불필요하다 이 말입니다. 즉 이를 단독 행위라고 합니다. 따라서 갑이 해제권을 행사하는데 의뢰 승낙은 요건이 되지 않는다 그랬습니다. 법률 요건은 갑의 의사 표시만이다.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이러한 법률 행위를 단독 행위라 한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여기에요. 의사 합치가 필요하냐 필요하지 않느냐의 차이로 해서 계약은 의사 합치가 필요하고요. 단독 행위는 의사 합치가 불필요하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는 것이죠. 뭐를요? 법률 행위를 이렇게 둘로 나눌 수 있는 것입니다. 법률 행위를 계약과 단독 행위로 나눌 수 있는데 계약에는 매매와 증여가 있고 단독 행위에는 해제와 유언이 있는 것이죠. 여기서는 해제권 단독 행위입니다. 말하고 있네요. 다음입니다. 예, 7문단입니다. 갑은 계약을 해제하였다. 여러분 해제는요 소멸하는 거고요. 해지는 효력을 멈추는 겁니다. 이로써 그 계약으로 발생한 채권은 받을 권리죠. 채무는 줄 의무는 없던 것이 된다 그랬습니다. 이것을 소급효라고 합니다. 여러분 소급효는요 소급해서 효력을 발생시키는 것입니다. 당연히 계약의 양 당사자는 자신의 채무를 이행할 필요가 없다. 그러니까 물건을 줄 의무도 없고요. 돈을 줄 의무도 없습니다. 이미 이행된 것이 있다면 그림값, 돈을 이미 줬죠. 있다면 계약이 체결되기 전의 상태로 돌려놓아야 한다. 여러분 여기서부터 계약이 체결되기 전이라는 것은 손해를 입기 전이죠. 의 상태로 돌려놓는 것. 이것이 원상회복이죠. 그게 원상회복인데 원상회복 청구권이다. 계약의 해제로 니은이 발생하는 것이죠. 즉 갑의 채권, 원상회복 청구권이 발생하게 되는 겁니다. 갑은 원상회복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으며 이러한 갑의 채권은 즉 원상회복 청구권은 결국 을에게 매매대금을 반환해 달라고 청구할 수 있는 권리가 된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 글은요 법률 행위나 사건이 법률 효과를 가져온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네요. 그래서 법률 효과는 권리의 변동이나 대금에 대한 권리가 발생하는 것, 이것을 법률 효과라고 할 수 있겠죠. 여러분 참고로요 손해배상은 원상회복하고 금전배상으로 나뉠 수 있습니다. 마지막 문단에서는 원상회복에 대해서 다루고 있네요. 다음입니다. 1번입니다. 윗글의 내용과 일치하지 않는 것은 1번 실제법에는 청구권에 관한 규정이 있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민법은 실제법이죠. 여러분 청구권 다른 말로 채권 민법에는요 채권에 관한 규정 권리나 의무에 관한 규정이 있습니다. 2번 절차법에 강제집행제도가 마련되어 있다. 그러니까
절차법에 민사집행법이 있죠. 3번 법률 행위가 없으면 법률 효과가 발생하지 않는다라고 했는데요. 이게 답이네요. 법률 행위가 없어도 아까 했죠. 사건만으로도 법률 효과가 발생할 수 있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3번입니다. 4번입니다. 법원을 통하여 물리력으로 채권을 실현할 수 있다. 여러분 4번 선지가 2번 선지가 같은 거네요. 여기 법원, 다른 말로 민사집행법을 통해서 물리력으로 채권을 실현할 수 있습니다. 5번 실현 불가능한 것을 내용으로 하는 계약은 무효이다 그랬는데요. 채무는 실현 가능한 것만 할 수 있습니다. 나중에 불가능해지면, 채무 이행이 불가능해지면 해제합니다.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예, 2번 문제입니다. 기역, 의뢰, 채무, 니은, 갑의 채권에 대한 이해로 가장 적절한 것은 했습니다. 여러분 기역의 의뢰 채무는요. 뭡니까? 소유권 이전의 의무죠. 이 채무는요. 의무자인 매도인이 이행해야 하는 것이죠. 이 기역, 의뢰 채무는요. 매매 계약의 결과입니다. 이러한 기역과 니은에 대한 이해인데요. 1번 기역은 매도인의 청구와 매수인의 이행으로 소멸한다. 아니죠. 기역은 매도인이 아니고요. 의뢰 채무는 매수인 갑의 청구와 그 다음에 매수인이 아니라 매도인 을의 이행으로 소멸한다 라고 해야 합니다. 그 다음에 2번 니은은 채권자와 채무자의 의사표시가 작용하여 성립한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니은은요 갑의 채권이죠. 그렇죠? 이것은 여기 니은에는 을의 승낙은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채권자와 채무자의 의사표시가 작용하여 성립한 것은 기역이 그런 것이죠. 여기 기역은 채권자와 채무자의 의사표시가 작용하여 성립한 것입니다. 3번 기역과 니은은 기역이 이행되면 그 결과로 니은이 소멸하는 관계이다. 그렇지 않죠. 기역이 소멸되면서 기역이 이행 불능이 되어서 니은이 발생한 것이죠. 4번입니다. 기역과 니은은 동일한 계약의 효과를 서로 다른 측면에서 바라본 것이다 그랬습니다. 기역과 니은은 동일한 계약이 아닙니다. 여러분 니은은요 앞에서 단독 행위의 결과라고 했죠. 그러니까 여러분 계약이라는 것은 쌍방이 해야 하는 것이죠. 쌍방이 해야 하는 계약이 아니고 니은은 단독 행위의 결과입니다. 그러니까 동일한 계약이 아닙니다. 그 효과를 서로 다른 측면에서 바라본 것 무엇이 그렇습니까? 기역하고 소유권 이전 청구권이 서로 다른 측면에서 바라본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5번 기역에는 물건을 인도할 의무 그러니까 소유권 이전 의무가 있고요. 니은에는 금전의 지급을 청구할 권리 그러니까 돈을 돌려달라는 원상회복 청구권이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답은 5번이 적절한 것입니다. 3번입니다. 결국 채무는 이행불능이 되었다의 상황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한 것은 왜 이행불능이 되었습니까? 을의 과실로 이행불능이 되었다는 말이죠. 그럼 1번 봅시다. 을의 과실로 이행불능이 되어 갑의 계약 해제권이 발생한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처음부터 이행불능이 아니죠. 을의 과실로 그랬습니다. 로는 원인이죠. 과실이 원인이 되어서 이행불능이라는 결과가 나왔고요. 이 결과가 다시 원인이 되어서 계약 해제권이 발생하는 결과를 낳은 거죠.
그러니까 1번은 적절한 바로 답입니다. 2번 보면요. 갑은 소를 제기하여야 매매의 목적이 된 재산권을 이전받을 수 있다 그랬습니다. 여기에 소를 제기해야 대금을 돌려받을 수 있죠. 그 다음에 매매의 목적이 된 재산권 그랬죠. 여러분 그림이 타버렸습니다. 타버려서 그림 A의 소유권은 사라진 거거든요. 그러니까 재산권 이전 받을 수 없습니다. 3번 갑은 원상 회복 청구권을 행사하여야 그림 A의 소유권을 회복할 수 있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여기에 보시면요. 원상 회복 청구권을 행사해야 그러니까 즉 자신의 권리를 행사해야 그 권리가 실현되는 겁니다. 뭐가 틀렸습니까? 행사하여야 그랬는데 행사하더라도 이 말이죠. 행사하더라도 그림 A의 소유권은 불에 타서 사라졌습니다.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 다음에 4번입니다. 갑과 을은 애초부터 실현 불가능한 내용의 계약을 체결했기 때문에 이행 불능이 되었다 그랬습니다. 애초부터 실현 불가능이 아니라요. 처음에는 가능했습니다. 5번 을이 갑에게 그림 A를 인도하는 것은 불가능해졌지만 을은 채무 불이행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는다 그랬습니다. 지지 않는 게 아니라 책임을 진다 해야 됩니다. 대금 반환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을의 부주의 때문에 부주의라는 것은 과실이 있다는 거죠. 과실이 있기 때문에 책임져야 하는 겁니다. 그 다음 다음입니다. 4번입니다. 윗글을 바탕으로 할 때 복에 대한 분석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여러분 증여는 계약이죠. 증여는 계약이다 이 말입니다. 계약이니까 쌍방이 다 필요합니다. 증여는 당사자의 일방이 자신의 재산을 무상으로 상대방에게 줄 의사를 표시하고 상대방이 이를 승낙함으로써 여러분 승낙한다. 의사 합치죠. 성립하는 계약이다. 증여자만 이행 의무를 진다는 점이 특징이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거기 증여자는 의무가 있고 피증여자는 의무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증여자는 이행 의무가 있고 피증여자 즉 상대방은 이행 의무가 없다 이 말이에요. 유언은 유언자의 사망과 동시에 일정한 법률 효과를 발생시키려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데 그랬죠. 여러분 사망이라는 것은 행위가 아니라 사건입니다. 여러분 여기 법률 행위는 사건이 아니에요. 법률 행위에는 두 개가 있죠. 계약이 있고 단독 행위가 있습니다. 계약에는 매매와 증여가 있고요. 단독 행위에는 해제와 유언이 있습니다. 유언은 다시 유언자와 피유언자가 있는 것이죠. 유언자는 의무가 있고 피유언자는 의무가 없습니다. 유언자는 권리가 없고 피유언자는 권리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 얘기죠. 여기에 유언자의 의사표시만으로 그렇죠? 여기 유언자의 의사표시만으로니까 합치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죠. 유언은 단독행위입니다. 그렇죠? 합치할 필요가 없는 게 단독행위고 합치해야 하는 게 계약인 거죠. 이 둘 다 법률행위입니다. 유효하게 성립하고 의사표시의 상대방이 필요 없다. 왜 필요 없습니까? 단독행위니까 필요 없습니다. 이런 점에서 증여와 차이가 있다 그랬습니다. 여기에 증여는 합치해야 하는 것이고요. 유언도 행위죠. 증여는 뭡니까? 계약이죠.
이 유언은 단독행위인데 합치할 필요가 없다 이거죠. 성립하고 의사표시에 상대방이 필요 없다. 단독행위니까 라는 점에서 증여와 차이가 있다 이 말입니다. 1번 증여, 유언, 유언은 유언 상속, 매매는 모두 법률 행위로서 의사표시를 요소로 한다. 다른 말로 구성 요소로 한다. 그 다음에 2번 증여와 유언은 법률 행위죠. 법률 효과를 발생시키려는 목적이 있다는 점이 공통된다. 그러니까 일반 약속과 다르다. 그렇죠? 법률 행위니까. 3번 증여는 변제의 의무를 발생시키지 않는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증여는 누구에게 변제의 의무가 있어요? 그렇죠? 증여는 증여자에게 변제의 의무가 있습니다. 피증여자에게는요. 이행 의무를 발생시키지 않습니다. 점에서 매매와 차이가 있다. 답은 적절하지 않은 거 3번이네요. 증여는 증여자에게 변제의 의무가 있습니다. 4번 증여는 당사자 일방만이 이행한다는 점에서 양 당사자가 서로 이행하는 관계를 갖는 매매와 차이가 있다. 증여는요. 한쪽만 의무가 생기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증여는 증여자만 의무가 있고 피증여자는 의무가 없어요. 양 당사자, 쌍방이 서로 이행하는 관계를 갖는 것이 매매죠. 차이가 있습니다. 5번 증여나 매매는 계약이죠. 여러분 증여나 매매는 여기 계약이잖아요. 해제나 유언은 단독행위고요. 증여는 양 당사자의 의사표시가 서로 합치하여 성립한다는 점에서 의사표시의 합치가 필요 없는 여기에 의사표시의 합치가 필요 없는 게 유언이죠. 합치가 필요 없는 게 유언입니다. 그렇죠? 여기에 합치가 필요한 거 그게 뭡니까? 증여입니다. 차이가 있다. 그래서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다음입니다. 5번입니다. 문맥상 의미가 A, 나올 수 없다와 가장 가까운 것은 그랬습니다. 여기 보시면요. A 앞에서 이행하라는 판결은 나올 수 없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여기서 이 나올은 결과로 이루어지다 라는 뜻이겠죠. 1번 오랜 연구 끝에 만족할 만한 실험 결과가 나왔다. 여기서의 나왔다가 결과로 이루어지다니까 답은 1번입니다. 2번 그 사람이 부드럽게 나오니 내 마음이 누그러졌다. 여기서의 나오다는 태도를 드러내다겠죠. 3번 우리 마을은 라디오가 잘 안 나오는 산간지역이다. 여기서의 나오다는 방송을 들을 수 있다라는 뜻이고요. 4번 이 책에 나오는 옛날 이야기 한 편을 함께 읽어보자. 여기서의 나오는은 글이 실리다라는 뜻이고 5번 그동안 우리 지역에서는 걸출한 인물들이 많이 나왔다. 여기서의 나오다는 인물이 배출되다. 그러니까 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고생 많았습니다.